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 H 파일로리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충치도 사실은 그 이를 갉아먹는 그 균이 있어가지고 충치가 생기는데요. 위에도 이런 위를 갉아먹는 이런 병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1982년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것이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2005년에는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그런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이것 때문에 노벨상을 받은 거죠. 이 헬리코박터라는 이 세균은 생김이 보통 세균은 동그랗게 생겼든지 또는 이것이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길쭉한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세균은 특별히 나선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특별하고 또 이 세균은 그람 네거티브라 그래서 보통은 이 세균 검사할 때 이것이 그람 네거티브로 분류가 되고 보통 이 위산이 보통은 그 상당히 강한 산성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산성에서 pH가 3 정도 되는데 거기서도 생존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헬리코박터입니다. 물론 위 속에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도 보통 다른 균들은 죽는데 살아남는 균이 보통 이 결핵균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결핵균이 그렇게 살아남는데 이 헬리코박터도 위산이 그렇게 산성이 강한데도 살아남고 위 점막에 기생을 해서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위궤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위염을 일으키는데 또 십이지장염을 일으키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후에 위암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제일 무서운 거죠. 보통 이제 이 헬리코박터가 언제 몸에 들어오느냐 우리가 잘 모르는데 되게 어릴 때 처음 났을 때는 없어요. 없던 게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되게 성인이 되면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90%가 이것이 양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들어오는 거냐? 보통 소화기에 이것이 다 감염이 되는 거죠. 보통 이 균이 들어와도 증세가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되느냐 하면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이 키스를 나누다가 또 키스로도 옮길 수가 있고 침이라든지 뭐 구토물 어떨 때는 이 대변에 그 물질들이 오염이 돼 가지고 음식으로나 입으로 또는 물을 통해서 이 감염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음식을 씹어서 아기를 먹이고 그것을 보고 아주 흐뭇해하는 경우 많은데 사실은 그럴 때 이 헬리코박터 균도 아기에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헬리코박터가 몸에 들어와도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대개 복통으로 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으로 또는 쏙쓰림으로 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메스껍고 구토증이 날 수가 있고요. 식욕 부진으로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중이 자꾸 감소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런 증세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진단을 하려면 옛날에는 뭐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했는데 엑스레이 상으로도 진단이 아주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개 요즘은 이 호흡 검사로 많이 합니다.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유레아 음식을 약재를 먹고 그것을
그 효소를 이제 보통 우리아제를 이것을 섭취해 가지고 그것이 분해하는 거기 이제 탄산가스가 나오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보통 검사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피 검사를 할 때 이것을 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물론 하면 항체가 거의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된 것이 양성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말 이 균이 아직도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검사는 어린아이들에게서는 또 이것이 신빙성이 없습니다. 근데 대변 검사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브레스트 테스트는 6살 이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변 검사나 이런 것은 어린 아이들도 할 수가 있어요. 헬리코박터 항원 검체를 대변에서 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검사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사진을 찍고 조직 검사를 하면 그것이 제일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에 현재 감염이 있다 그러면 일단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항생제를 2가지를 보통 써서 클레리마이신하고 또 아목셀 또는 그다음에 위산 억제제를 많이 씁니다. 오메프라졸 같은 그런 걸 쓰고요. 또 메트로네자졸 같은 이런 약을 써서 보통은 약을 3가지 또는 4가지 이렇게 해서 치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프라졸 같은 위산을 분비를 억제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약물의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위점막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또 10년 전에 치료했는데 재감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세가 나빠지면 다시 또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개인 위생을 위생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음식물과 물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항상 자주 씻고 깨끗한 물을 써야 됩니다. 또 식기는 개인 식기만 쓰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과 나누면 이것 때문에 헬리코박터를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염된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헤로드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충이 무엇일까? 충이라는 것은 보통 벌레를 말합니다. 이것이 벌레라면 기생충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기생충이나 세균이나 그 구분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H. 파일로리도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십이진양궤양을 일으키고 위를 갉아먹는 벌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암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벌레를 먹은 거죠. 이 균을 먹었는데 사실은 사람이 벌레를 먹었지만은 벌레가 나중에는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사실은 헤로드 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것은 성경학자들도 잘 어떤 충인지 잘 모릅니다. 물론 의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헬리코박터 이 균을 생각하니까 혹시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우리 몸에 이 헬리코박터 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양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5, 60대 되면 보통 내시경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보통 하는 것이 좋죠. 그렇게 해서 헬리코박터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이렇게 3가지, 4가지 약을 한꺼번에 씀으로써 2주간 약을 써서 완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